60년 전의 비밀이 지금 친구들을 죽이고 있다. 평범한 동창회였다. 그런데 친구들이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했다. 우연일까? 사고일까? 아니면 오래전 묻어둔 죄 때문일까? 77세, 기억이 흐릿한 그녀는 지금 가장 선명하게 그날을 떠올리고 있다. 그리고 알게 된다. 범인은 우리 안에 있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77세가 되도록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기억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치매 초기라고 했지만 저는 아직 또렷했어요. 오히려 최근 일보다 오래된 기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우편함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던 순간 50년 전 그 일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23회 오여자고등학교 3학년 7반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편지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1971년 봄 졸업을 앞두고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이정은이 교실 뒤 사물함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던 그날 말입니다. 갈까 말까.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하지만 눈만은 그때와 똑같았어요. 이정은을 바라보던 그 눈 말입니다. 결국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5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한때 17살이었던 할머니들이 옛 추억을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저도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네. 어머, 너 정말 안 늙었다.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늙었고 변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만은 그대로였습니다. 17살 때의 그 목소리들. 명단을 훑어보니 37명 중 23명이 참석했더군요. 몇 명은 세상을 떠났고 몇 명은 연락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미선이 누구야? 아, 전학 온 애 있잖아. 졸업 직전에 왔던. 아, 그랬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정작 기억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술자리가 이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는 어떻게 살았고 누구는 손자가 몇 명이고. 평범한 동창회 풍경이었죠.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정은. 아무도 그 아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야, 큰일 났어. 순이가. 김순이. 고등학교 때 수영부 주장이었던 아이였어요. 키가 크고 건강해서 아마존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그 순이가 호텔 욕조에서 익사했다는 거였어요. 말이 안 돼. 순이가 물에서 죽다니.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가족들은 심장마비로 인한 사고사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순이는 70이 넘어서도 수영장을 다녔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바래고 누렇게 된 종이를 넘기다가 그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1971년 4월 15일. 오늘 정은이가 죽었다. 모두들 자살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 아래 적힌 이름들이 보였습니다. 김순희, 박정숙, 이미경, 최영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 이름도 있었어요. 이정은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았죠. 가난한 집 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교복도 낡았고 점심도 자주 굶었으니까요. 처음엔 그냥 놀리는 정도였습니다. 거지 정은이 냄새난다 같은 말들. 아이들이 흔히 하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순이가 주도했어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컸던 순이가 다른 아이들을 이끌었죠. 쟤 때문에 우리 반 이미지가 구려져. 선생님한테 말해야지. 냄새나는 애랑은 같은 교실에 있기 싫다고. 박정숙이 칠판에 걸레년이라고 쓴 날도 기억납니다. 이미경이 정은이의 가방에 쓰레기를 넣던 날도요. 최영란이 복도에서 정은이를 밀어서 넘어뜨린 날도. 그리고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이는 결국 견디지 못했어요. 졸업을 일주일 앞둔 4월 15일 방과 후 교실에서 목을 맸습니다. 사물함에 매달린 채로 발견됐죠. 담임 선생님은 조용히 처리했어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안 된다면서 자살 원인은 성적 비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도 아이들도 학부모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50년이 지났습니다. 순이 장례식이 끝난 지 3일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영자야, 정숙이도. 박정숙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거였어요. 실족사라고 했지만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숙이는 고소공포증이 있던 아이였거든요. 두 번째 장례식장에서 남은 동창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니? 동창회하고 일주일 만에 둘이나. 우연이겠지 뭐. 나이가 나이인데.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동창회 명단과 비교해 보니 죽은 2명 모두 제가 적어둔 이름 목록에 있었습니다. 이정은을 괴롭혔던 아이들의 명단에. 핸드폰을 꺼내 동창회 카카오톡방을 확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활발했던 대화가 뚝 끊어져 있었습니다.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동창회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박미선. 분명히 졸업 직전에 전학 온 아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오래된 졸업 앨범을 뒤졌지만 박미선의 사진은 없었습니다.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진을 못 찍었나? 아니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궁금해서 다른 동창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미선이 기억나? 그냥 조용한 애였던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해? 글쎄. 잘 기억이 안 나네. 이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기억은 보통 또렷한 편인데 박미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박미선이라는 이름이 가짜는 아닐까? 누군가가 우리 동창회에 다른 목적으로 참여한 건 아닐까? 일주일 후 이미경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목을 다쳤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후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최영란은 독버섯을 잘못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습니다. 산나물을 좋아해서 직접 따서 먹다가 사고가 났다고 했어요. 4명. 모두 이정은을 괴롭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동창의 카카오톡방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가끔 누군가 안부를 묻거나 조심하라는 말을 올리면 금세 삭제되곤 했습니다. 모두들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고 누군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문을 여러 번 확인하고 창문도 단단히 잠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지금일까?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받은 편지였는데 발신인이 이정은이었어요. 영자 언니에게. 저는 언니가 좋아요. 언니는 다른 애들처럼 저를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언니만이라도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이 편지를 써요. 사실 저는 매일 죽고 싶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가기 싫고 애들 얼굴을 보기 싫어요. 엄마는 힘들게 일하시는데 저 때문에 선생님한테 불려가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도 못해요. 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받았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랍에 넣어두고 잊어버렸어요. 며칠 후 정은이가 죽었고 저는 그 편지를 찢어서 버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니,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남아 있었네요. 그날 밤 저는 정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은아, 50년이 지나서야 너한테 답장을 쓴다. 미안해. 그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용기가 없었어. 아니,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 게 맞겠지. 너를 괴롭힌 애들만 나쁜 게 아니야. 나처럼 지켜만 본 애들도 똑같이 나빠. 우리는 모두 공범이었어. 너는 지금 어디에 있니? 우리를 보고 있니?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50년 동안 참아왔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윤희숙이 집에서 가스 누출로 죽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잠들었다가 가스를 마셔서 질식사했다고 했어요. 5번째였습니다. 이제 명단에 남은 이름은 2개뿐이었어요. 저와 담임이었던 김 선생님. 그날부터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문단속을 여러 번 확인하고 가스밸브도 잠갔어요. 하지만 무서움보다는 묘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범인과 마주치고 싶었어요. 며칠 후 김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했어요. 94세의 고령이었으니 자연사라고 봐야겠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어요.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디선가 본 것 같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한영자 선생님 맞으시죠?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정은의 언니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은이에게 언니가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정은이의 일기장이었어요. 동생이 매일 썼던 일기예요. 선생님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수첩을 펼치자 어린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글이 보였습니다. 4월 10일. 오늘도 순이가 나를 때렸다.
정숙이는 칠판에 나쁜 글씨를 썼고 미경이는 내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다. 영란이는 복도에서 나를 밀었다. 한영자 언니는 그냥 보고만 있었다. 도와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는데도 4월 12일 언니한테 편지를 썼다.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 언니라도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아서. 4월 14일 언니는 내 편지를 읽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역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니들아,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갚아줄 테니까. 제가 박미선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동창회 명단에 가짜 이름으로 들어간 건 저예요. 50년 동안 기다렸어요. 복수할 기회를. 정은이 언니가 정말 있었구나. 쌍둥이였어요. 정은이가 먼저 태어났고 저는 10분 늦게 태어났죠. 하지만 저는 다른 학교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쌍둥이를 같은 학교에 보내면 구별하기 어렵다고 하셔서 그녀의 눈에서 50년간 쌓인 증오가 보였습니다. 정은이가 죽던 날 저는 집에 있었어요. 동생이 오늘은 모든 게 끝날 것 같아라고 했었죠. 그때 뭔가 이상해서 학교로 달려갔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50년 동안 아무도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동생의 죽음은 그냥 불행한 사고가 되어버렸죠. 그녀가 가방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작은 과도였지만 날이 번쩍거렸어요. 처음엔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럼 너무 쉽게 끝나잖아요. 한 명씩 천천히 두려움을 느끼게 하면서 죽이고 싶었어요. 동생이 매일 느꼈던 그 두려움처럼. 순이는 제일 먼저 죽였어요. 물에 빠뜨리는 게 쉬워서요. 호텔 욕조에 머리를 쳐박고 있으니까 금세 죽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이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숙이는 옥상에서 밀어버렸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경이는 일부러 계단에서 굴렸고 영란이는 독버섯을 음식에 섞어줬어요. 희숙이는 가스밸브를 열어뒀죠. 그리고 김 선생님은 병원에서 호흡기를 잠깐 뽑았어요. 어차피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할아버지였으니까.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무서웠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50년간 쌓인 원한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겠죠. 이제 선생님 차례예요. 칼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잠깐만요. 뭐가 더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순이는 정은이를 때렸어요. 매일 복도에서 교실에서 주먹으로 발로. 정숙이는 칠판에 걸레년이라고 썼어요. 모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미경이는 정은이 가방에 쓰레기를 넣었어요. 썩은 음식, 더러운 휴지들. 영란이는 정은이를 밀어서 넘어뜨렸어요. 계단에서 복도에서. 그리고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정은이가 편지로 도움을 요청했을 때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요. 우린 모두 공범이에요.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꿨어요. 동생을 괴롭힌 아이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죽는 걸 상상했어요. 하지만 막상 해보니
동생이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동생은 그냥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를 미워할 줄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 그런 동생이 이런 복수를 원했을까요? 저는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50년 전에 정은이에게 했어야 했던 것처럼. 정은이는 분명히 원하지 않을 거예요. 언니가 이런 일로 죄인이 되는 걸. 너무 늦었어요. 이미 6명이나 죽였는걸요.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누군가 신고를 했나 봅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분을 체포해 주세요. 살인 혐의로.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수갑을 차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에 진실을 말해줘서 재판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고령 범죄자의 복수국 정도로만 보도됐죠. 이정은의 언니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실제로는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들 했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50년 전 일을 모두 증언했어요. 정은이가 당했던 괴롭힘들, 우리의 방관, 담임의 은폐까지. 피고인의 동생이 당했던 일들이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도? 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매일 편지를 썼습니다. 죽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순이야, 너는 정은이를 때렸지만 사실 너도 어린아이였어. 17살에 무엇을 알았겠니? 미안해.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정수가 칠판에 나쁜 말을 쓴 것도 결국은 어린 마음의 장난이었겠지. 하지만 그 장난이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갔어. 우리 모두 몰랐어. 미경아, 영란아, 희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은이에게도 편지를 썼습니다. 정은아, 50년이 지나서야 너한테 제대로 된 편지를 써. 그때 내가 보낸 편지에 답장을 못한 걸 미안해한다. 너는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 어린 마음에 저지른 일이었다고 해도 결국 너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우리야. 언니는 너를 대신해서 복수했어.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제 안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죄도 늦게라도 돌아온다는 걸.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50년 전 기억만큼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어떤 날은 정은이가 보이는 것 같기도 했어요. 부엌 구석에서 거실 소파에서 17살 그대로의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정은아, 너 거기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원망의 미소가 아니라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동창의 카카오톡방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동창들 중에서도 연락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모두들 그 일을 잊고 싶어 했겠죠. 하지만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은이를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일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어느 날 면회 신청서가 왔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정은이 언니가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교도소는 춥고 삭막했습니다. 면회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 교도복을 입은 그녀가 들어왔어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가 제게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동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정은이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았을 텐데요. 알아요. 동생은 착한 아이였어요. 누구를 미워할 줄도 모르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착하지 못했어요. 50년 동안 미워했고 복수를 꿈꿨어요. 이제는 어때요? 평온해요. 처음으로 평온해요. 동생한테 복수해줬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드디어 죗값을 치르고 있어서일까요? 그녀가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동생이 죽기 전날 저한테 쓴 편지예요. 그때는 읽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서. 편지를 펼쳐보니 정은이의 어린 글씨가 보였습니다. 언니에게.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하지만 언니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언니, 나는 언니를 사랑해. 그리고 나를 괴롭힌 애들도. 사실은 나쁜 애들이 아닐 거야. 그냥 어려서 몰랐던 거겠지. 언니가 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미워하지는 말아줘. 편지를 읽고 저는 울었습니다. 정은이는 마지막까지도 착한 아이였어요. 이 편지를 읽고도 복수를 했어야 했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다시 정은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정은아, 오늘 내 언니를 만났어. 언니도 너처럼 착한 사람이었구나. 50년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본래는 착한 사람이었어. 너는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미워하지 않았구나. 우리를 용서해줬고. 하지만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모른 척했던 것, 내가 죽은 후에도 침묵했던 것. 정은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니? 편지를 쓰고 나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지도 않았는데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정은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영자 언니. 이제 괜찮아요. 그 후로 저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아이들이 낯설어했지만 점점 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특히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들이 저를 많이 따랐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저를 놀려요. 어떤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순간 정은이가 떠올랐어요. 왜 놀린다고 하니? 키가 작다고 못생겼다고. 저는 그 아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말해줄게.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할머니가 있잖아. 그날부터 저는 그 아이를 특별히 챙겼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도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왜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는지 아니? 모르겠어요. 친구도 너처럼 마음이 아프거든. 그리고 한 번 다친 마음은 오래오래 아파.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은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이런 식으로라도 갚고 싶었어요. 치매가 더 진행됐습니다. 최근 일들은 자주 까먹지만 50년 전 일만큼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의사는 스트레스성 기억장애라고 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특정 기억만 과도하게 남아있는 거라고. 기억을 지우는 약도 있어요. 복용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해야 해요. 왜요? 괴로운 기억인데.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니까요. 그 아이를. 집에 돌아와서 정은이 사진을 찾았습니다. 졸업 앨범에서 찾은 작은 사진이었어요. 17살의 정은이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할머니가 너를 기억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사진에 인사했어요. 정은아, 안녕.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어느 날 아침 일어나니 손목에 힘이 없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했지만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정은이에게. 정은아, 할머니가 이제 너한테 갈 것 같아. 무서우면서도 기대돼. 50년 만에 너를 다시 볼 수 있겠구나. 할머니는 내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 용서의 의미, 기억의 소중함, 그리고 늦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함. 내가 죽은 후에도 할머니는 계속 살았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로.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정은아, 정말 미안했어. 그리고 고마웠어. 너 때문에 할머니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천국에서 만나면 할머니를 용서해 줄 거지. 그때는 17살 할머니와 17살 너로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가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니 평안했습니다. 5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한영자는 그날 밤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자연사였어요. 장례식에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조용했던 할머니였지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였거든요. 할머니가 맨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린이집 원장이 말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유품을 정리하던 중 편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이정은에게 쓴 편지들, 그리고 죽은 동창들에게 쓴 편지들. 가족들은 그 편지들을 읽고 처음으로 50년 전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영자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도.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으셨구나. 마지막 편지는 따로 보관됐습니다. 언젠가 이정은의 언니가 출소하면 전해주기로 했어요. 교도소의 이정은 언니는 한영자의 부고를 듣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어요. 정은아, 한영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를 기억해준 분이야. 언니는 이제 안다. 복수가 답이 아니었다는 걸. 용서와 기억이 진짜 답이었어. 할머니가 보여준 게 그거야. 평생 너를 기억하고 미안해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언니도 이제 그렇게 살게. 너를 기억하면서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면서.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한영자 할머니 추모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작은 도서관이었어요. 도서관 벽면에는 한영자가 자주 하던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친구를 괴롭히지 마세요.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한 번 다친 마음은 오래오래 아파요. 그 아래에는 작은 사진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17살의 이정은이 수줍게 웃고 있는 사진. 이정은을 기억하며 50년이 지나서야 정은이는 진짜 추모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기억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그 도서관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배웠습니다.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것. 어쩜 이것이 이정은이 진짜 원했던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같은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것. 기억은 때로 무겁습니다. 특히 잘못된 기억, 후회의 기억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 무거운 기억이야말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서와 기억 그리고 늦더라도 옳은 일을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지 맙시다. 그리고 기억합시다. 한번 다친 마음은 오래오래 아프다는 것을.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